저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절대 대사할 수 없는 평생 직업, 바로 엄마입니다. 지금은 무당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신내림을 받기 전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였는데요. 그럼 평범한 아이 엄마인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엄마라는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엄마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무당이라는 또 다른 긴 터널을 달립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터널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주부예요. 도복 안 갖고 가도 되나? 또 딴짓한다 봐라. 한 번만 더 먹자. 아까 쉬하고 싶냐고 엄마 물어봤잖아. 끝없는 집안일에 쉴 틈 없는 주부의 일상. 아니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또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해화로 돌아가야죠. 굿당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당의 모습으로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당 해화.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또 다른 터널, 여자. 없어요? 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데 지금에 와서 안 하던 여자를 하면 애들이 불쌍해지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진짜 해화의 이야기. 네 번째 초대, 무당 해화의 세 가지 이름. 부산에 위치한 해화의 보금자리. 이른 아침 제작진이 방문하기 전부터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는데 편한 차림새로 주방을 오가는 그녀. 그녀가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네. 애들이 학교 가야,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7시에는 밥을 또 아침에 밥을 꼭 먹어서 애들이 그래서 전쟁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일 끝나시면 맨날 밤에 늦게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아기를 봐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게 이제 또 지금은 이제 학원 갔다 늦게 오고 이러니까 이제 뭐 이모가 이제 봐주고 이제 제가 또 가급적이면 일찍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잘 안 되네요. 깼어? 일로 와. 그 사이 잠에서 깬 해화의 큰아들. 모자는 매일 아침 지난밤 못다한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데 아들 앞에서 해화는 무당이 아닌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었다. 네? 창피하다 맞죠? 시아고 어디 싸고요? 알았다 그래 오줌 싸고. 카메라가 낯선 듯 몸을 피하는 해화의 큰아들. 이제 지금은 주부예요. 저는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일상이 주부랑 이제 무당이 된 건데 이제 매일 주부들은 이 세상 어느 엄마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를 먹여야 될지. 와, 창피하나. 오늘 아침부터 맹하네요. 카메라. 학교 갈 거 다 챙겼나? 한 번 더 봐라. 가봐. 네. 공책이랑 다 챙기라. 연필 깎았는지 보고 여유롭기는 여유로운데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챙겨야 될 거, 준비물 그리고 이제 뭘 해 먹여야 할지 이제 맨날 그래요.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는 모자의 아침. 엄마 해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준비물을 챙기느라 분주한데 그 사이 장난을 걸어오는 큰아들. 조금 전에 어색함은 잊어버린 영락없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이제 엄마로서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간. 두 아들의 가방을 챙기는 것 또한 엄마인 그녀의 몫이었다.
작은 준비물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엄마 해와. 보고가 안 갖고 가도 되나? 그럼 빨리 챙겨라. 니 쓱이 10칸 안 챙기나?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아이들의 준비물만큼은 직접 확인한다는 그녀. 혹시라도 빠뜨리는 것은 없는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이거는 갖다 놓고. 이거는 니 받았을 커피펜 안 갖고 가도 되잖아. 이거는 니 글자 엄마 이 뭐고 지금? 니 엄마 안 본다고 이렇게 쓰지 마라 했지? 니 지금 목이 물었나? 끌치면 왜 이러나? 이 글자 이렇게 엄마 안 본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했잖아. 또 딴짓 한다 봐라. 갖다 놔. 이렇게 쓰면 안 돼. 준비물을 챙긴 후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와는 달리 큰아들은 그 틈을 타 만화 삼매경에 빠졌다.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차라리 그냥 기도 가거나 국당에서 1박 2일 굿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아니 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진짜 막 지치고 할 때는 차라리 굿당이 더 편하고 그게 애 키우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이불을 좀 정리를 해야 돼. 밥이 지어지는 사이 쉬지 않고 또 다른 집안일을 하는 해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빠르게 이부자리를 정돈하는데 엄마가 집안일로 바쁜 사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큰아들. 그녀의 아들도 이런 아침 일상이 익숙한 듯 했다. 누가 피피미요? 엄마 계속 집에 있으면 좋아요? 네, 좋죠. 뭐가 좋아?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지. 아빠 몰래 라면 끓여주지. 제가 많이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돼요? 엄마가 일을 해야 돼서 많이 못 놀라서 아쉬워요? 아쉽죠. 아쉬워요? 왜요? 왜냐면 엄마 맨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일하고 왔다가 한 밤 저녁에 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새벽에만 들어오시잖아요.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아들의 진심. 엄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맛있는 밥 해줬으면 좋겠어요. 밥. 밥? 네. 할머니가 맨날 갔다 오면 할머니가 있긴 한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라는 존재.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했다.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고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딸이 밤마다 휘파람을 불고 그런 아이를 밤마다 저녁마다 파리채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기면 되는데 내가 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선택이지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이고 싶은데 무당은 다시 태어나면 안 하고 싶은 거니까. 엄마 해와의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마다 갓 지은 밥으로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다. 큰일 날 소리가 나요. 야, 큰일 난다. 왜 그래? 뜨겁다. 조심해서 먹어라. 이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싶은 엄마 해와. 잊지 못하시네요. 챙겨 먹어야 되고 이제 얘 지금 빨리 챙겨서 학교 보내야 돼. 천천히 꼭꼭 씹어라. 네 용돈집 못 받자? 왜 못 받노? 8점 이상 못 받아. 그러니 점수 몇 개 틀렸노니? 나왔을 때는 16문제여서 8개를 틀려가지고 10점. 그 왜 8개나 틀렸는데 도대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 아들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엄마 혜화. 나 진짜 이 얘기 좀, 이게 온 지금 이게 상처거든요. 편의점 새로 생긴데 거기 가가지고 뭐를 사 먹고 내려오다가 이제 학원 차 시간이 이제 기다리니까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굿 타는데 여기 다 까지고 이제 어느 분이 길에서 애가 굴러놓으니까 어느 어른이 이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애 이렇게 다쳤다고. 진짜 막 이만큼 다친 거예요. 이거 다치고 막 다 까지고 이쪽 저쪽 다 까지고 이 두 장만 남아 있는데. 이 한쪽은 별로 안 근데 다쳐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야 저한테. 엄마 나 이빨 안 다쳤어. 아니 제가 계속 니 넘어져서 이빨 부서지면 이제 다 새로 안 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 얼굴은 하나도 안 다치고 이빨 안 다쳤어. 빨리 가니 시간 될 때까지 니 빨리 책 읽어라. 오래 함께 있어주지는 못하기에 교육만큼은 더욱 신경 쓰며 노력한다는 그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잘 챙겨주지 못하고 가르친다고는 가르치는데 이게 수학 16문제 중에 8개 틀렸다고 하잖아. 아, 나 진짜. 아들의 성적에 울고 웃는 그녀도 여느 열혈 엄마와 다를 바 없었다. 진짜 속상해요. 요즘은 또 다들 잘하잖아요. 많이 시키고. 그게 안 되니까. 40분까지만 책 읽어라. 우리는 엄마가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엄마? 엄마가 너무 못 놀아주니까 엄마랑 시간 있을 땐 캠프 파이어 가고 싶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캠프 파이어예요. 캠핑 가서? 네. 근데 집에 원래는 이제 저 방에 이제 법당이 있었거든요. 법당을 나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법당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빨래라든지 집에 일상생활 하는데 향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향을 피워야 되니까. 공기청정기 집도 이따만한 거 2개 갖다 놓고 매일 문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혹시나 애들이 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할까봐 애들이 놀릴까봐. 예, 향 냄새 난다고 할까봐 그 집이 또 막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냄새가 충분히 배기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들. 키가 쑥쑥 클 거 아이가. 네. 차 조심해서 다니고. 네. 혜화는 아들이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조심해서 다녀라. 눌러라. 밑에 눌러라.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길 건너라. 알았지? 엄마 오늘 없다. 갔다 빨리. 있어요. 내일도 없다. 갔다 와. 응. 자신을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아침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인다는 엄마 혜화. 엄마 오늘 없다가 인사해. 10분 조금만 더 있으면 돼. 하지만 걱정할 여유도 없이 혜화는 작은 아들을 깨우며 2번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작은 아들을 깨우자마자 또다시 주방으로 향하는데 그녀는 서둘러 2번째 아침을 차렸다. 근데 이 시간 보는 게 아침에 버릇이에요. 큰아들과 달리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작은 아들 때문에 늘 전쟁을 벌인다는 엄마 혜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혜화는 꼭 아침밥을 챙겨 먹인다고 했다. 딱 3번만 먹자 알았지? 한 번. 작은 아들의 식사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는 엄마 혜화. 왜? 자, 또 한 번.
밥 안 먹으면 않고 맘 먹을래. 2번 먹어. 알았어. 그럼 자, 한 번만 더 먹자. 쉬 한 번 해라. 안 되니 바지 쉬한단 말이야. 쉬 한 번 해. 얼른 가자. 응? 누구한테? 해화의 회유에도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은 아들. 매일 새벽이 돼서야 귀가하는 엄마가 반가운 듯했다. 입에 네 온데 엄마 다 묻혀놓고 있어. 쉬 한 번 하고 해.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가고. 엄마랑 같이. 엄마 이거 치우고 전 차 오는데 좀 있으면. 결국 떨어지지 않는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남은 집안일을 하는데, 하지만 엄마 해화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녀는 잠시 작은 아들의 주의를 돌리고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이 엄마를 찾기 전에 일을 끝마치려는 해화. 빠른 속도로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밀린 빨랫감까지 정리하는 일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다. 유독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또 나가야 되니까. 이게 매일 반복돼요. 매일. 그녀는 왜 잠시도 쉬지 않는 걸까? 엄마한테 아이들한테 아빠도 뺏었고 또 엄마 손이 한참 갈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까 매일 아이들한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근데 애들이랑 진짜 정말 쌀이 떨어지는 걱정을 하고 살았거든요. 진짜 집에 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애들이 먹는 걸 보면서 아, 잘 먹는다 행복하다가 아니고 아, 이거 다 먹고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그런 말 있을까요? 엄마가 있어주기를 늘 바라니까. 늘 집에 가면 엄마 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해요. 가장이 된 이후 오직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내왔다는 해화.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괜찮아. 잠시도 엄마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작은 아들. 해화는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안아주며 정을 나누는 모자. 이제 보내고 나면 이제 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해화로 돌아가야죠. 이제 작은 아들과도 헤어질 시간. 안녕하세요. 현우 마음 공부 잘합시다. 아,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세요. 빨리 가야 돼. 해화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제작진. 서둘러 뒤를 쫓는데 혹시 그녀에게 급한 일이 또 남아있는 걸까? 아, 이제 빨리 가서 빨리 또 씻고 또 할 일이 또 많아가지고. 두 아이를 챙겨보낸 후에도 여전히 분주한 엄마 해화. 지금부터 그녀가 할 일은 무엇일까? 연락 온 건 없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돌변한 해화의 모습.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닌 무당 해화로 남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무당 해화의 첫 번째 일정은 매니저와 일정을 체크하는 것. 그녀의 아침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이어졌다.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해가 뜨면 밥을 해야 되고 또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챙겨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밥 얻어먹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나왔어요.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혜화의 일상.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혜화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시키고 저것도 박스로 시키지 말래. 거기 식당이라서 접시로 시키면 되고 얘랑 그 법당에서 그 땅까지 30분 하면 오니까 애기 키우는 집이라서 한 2시까지는 자기 집으로 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11시까지 오면 일하고 점심 안 드시고 바로 가는 걸로 해야지 뭐. 타인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기에 작은 부분까지 직접 챙긴다는 혜화. 근데 5일밖에 시간이 없어. 그녀의 달력에는 무당으로서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무당 혜화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지금 미친 듯이 살았어요, 진짜. 1월,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미친 듯이 살았어요. 진짜 미친 듯이 살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꼭 채워야 되는? 아니,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솔직한 얘기 해도 돼요. 생계잖아요. 벌어야 먹고 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안 해야 되는 집에 뭐 구타라고 사기를 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일단 좀 불안해요. 일이 없으면 일단은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쁜 일상에 쉬는 방법마저 잊은 듯하다는 혜화. 그녀는 왜 바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 뭐 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 내가 늙어서 신도 내 몸을 빌리지 않을 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언젠가는 신도 제 몸을 빌리지 않을 거잖아요. 나이 드니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무당 혜화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그녀. 과연 무당 혜화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의 두 번째 이름은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받기도 전에 말문이 터졌고 이제 신의 뜻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요. 무당이자 다둥이 엄마로서 산다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엄마와 무당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사람 김영석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제 저의 마지막 이름을 되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당이자 혜화이자 사람 김영석 이야기를 계속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집을 떠나 무당 혜화가 찾은 첫 번째 목적지. 또다시 분주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도착한 이 장소는 바로 혜화의 신당이었다. 신에게 예를 갖추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만나는 곳이기에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무당 혜화. 그녀가 무당으로서 신당에서 하는 첫 번째 할 일은 옥수를 가는 것이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신당을 찾아 옥수 가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그녀. 신의 제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예법이기에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옥수가리에 임한다고 했다. 매일 이렇게 옥수 가시는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일하러 가기 전에 또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굿당에 안 가는 날은 더 일찍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갈아놓고 매일 이제 갈 때도 갈아놓고 가는 거죠. 옥수를 가는 이 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여유를 갖는 시간이라는 무당 혜화. 신을 대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기에 그녀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신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다. 신당 곳곳을 찾아 옥수를 갈며 여유를 찾는 무당해화. 긴 시간 진행한 옥수가리를 마친 후 이번에는 초를 밝히며 다시 한번 신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무당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 인생 중에 30대가 사라지고 없어요. 왜냐면 제자가 되었고 한 집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는 철이었고 또 40대는 이제 또 노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30대가 좀 가장 젊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30대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도 진짜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 저도 애동 시절이 있었으니까 굿당에 가서 혼나는 걱정. 매일매일 뭐 과일 박스 들어야 되고 굿당에 가서 과일 닦아야 되고 그런 걱정. 일을 오면 하루쯤 일을 안 잡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신도가 거의 1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이제 선생님 이사 가요. 뭐 선생님 뭐 꿈을 꿨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을 안 한다고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법당에 옥수를 갈거나 기도를 가야 되거나 그걸 또 하루쯤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예를 갖추고 두 번째 목적지인 굿당을 찾은 무당해화. 그녀는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매니저와 회의를 하는데, 이 순간 그녀는 워킹맘이 아닌 워커홀릭이었다. 그러려고 까먹는다고 뭐 하는데 누가 일 안 하나. 스승의 호통에 제자들은 서둘러 준비에 나서고, 이들 중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은 바로 스승 해화였다. 지금 몇 시인데? 저 밖에 사정상 상수 깔았나? 예, 다 끊어놨어요. 사소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스승의 말에 제자들은 일순간 긴장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줬던 엄마 해화. 때로는 약한 모습까지 보이며 아들 바보의 면모를 드러냈는데, 5개 달았나? 그래갖고는 안 된다.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엄하게 돌변한 무당 해화. 알았지? 그녀의 카리스마에 의식 준비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어제 차 고치느냐고. 잘한다. 목숨을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비록 엄한 스승이지만 해화는 제자들의 작은 부분까지 잊지 않는 스승이기도 했다. 선생님 차릴 때 다 같이 일일이 하나 다 차리신 거예요? 제자 밑에 있는 그냥 서울 부러워요. 얘는 돈 준다 해도 아무도 안 해줘요. 이걸 안 해줘. 매일 고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다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제일 많이 했을 때 3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팀 여기 차리고 한 반은 들어가서 과일 차리고 여기서 굿하고 또 그 팀 여기 치우고 또 딴 팀 차리고 굿하고 막 이래요. 가위가 왔네 가위. 소쿠리에 더 가와봐라. 아무리 제자들이 많아도 의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직접 확인한다는 무당 해화. 깨끗이 빡빡 닦아야 된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과 노력을 더해 의식을 준비하는데, 이 박스 단단한 거는 좀 챙기놔라. 이 쓰레기 넣어가 버리지 말고 나중에 갈 때 되면 항상 없어가지고 안 그렇나. 저거 동자야. 니 몇 번을 얘기한 저 위에 내가 기스 난 게 안 많게도 기스가 안 날 수는 없지. 보이게. 아직 많은 수련이 필요하기에 실수를 연발하는 그녀의 제자들. 결국 스승의 지적에 의식 준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배는? 도배 다 끝나고 그럼 지금 뭐 아는데? 지금 오늘 에어컨 들어왔고요. TV 다이 들어왔고요. 이제 다이 해야 될까 이거? 네, 다 해봐. 내일 내가 점심
네, 갈게. 네네. 넘어갈게. 스승 해와의 가르침 아래 의식 준비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가고 제자들은 해와의 호통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었다. 의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직접 한다는 무당 해와. 특히 상차림은 신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 하나이기에 그녀는 더욱 만전을 기했다. 의식을 앞두고 더욱 철두철미해진다는 무당 해와. 그녀의 이런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굿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굿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오죽 답답하면 솔직히 제가 제자지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오죽 답답하면 굿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내 찾아와갖고 굿을 하겠노, 그죠? 근데 굿 땅에서 정신 못 차릴 때 이 사람 다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라는 걸.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갓집을 위해서라도 절대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해와. 그러니까 나는 실수지만 이 집은 진짜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이 굿으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거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 그리고 돈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 정말 돈 보고 굿을 하지 말라는 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번 돈으로 제 새끼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다른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순수 제가 이 일을 해서 우리 집이 다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 진짜 아침에 보셨죠, 우리 애들. 그 초롱초롱한 애들한테 제가 밥 먹이고 공부를 시킨다면 그 죗값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최고 좋은 거, 그리고 최고 좋은 선생님 모셔다 구대주고 싶고 제대로 해주고 싶고 그래요. 뭐 자식만 아니면 사기도 치고 다 하겠죠. 국센 말로 막 레이저가 나온다 그러죠. 막 그런 강한 인상이셨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또 대해주실 때는 정말 때로는 엄마같이 뭐 때로는 또 언니같이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그래서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당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자식이었으니까 잘 되라고 그래도 나가서 잘 되시라고 잘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기도 가서 그렇게 108배 드리면서 절도 하시는 거 보니 그냥 좀 짠해요. 근데 이게 끝이 영원한 건 없구나. 그것도 좀 새삼 느끼고 좀 다들 잘 됐으면 싶어요. 그냥. 완벽주의세요. 완벽주의. 네. 어떤 게 완벽주의인가요? 엄마로서도 가정, 굿당 양쪽 일을 다 완벽하게 스스로 하시려고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좀 같은 엄마고 여자지만 좀 저래 되나 싶을 게 좀 많아요. 분이시죠.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어디 기도터러 가든 굿당을 가든 선생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도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게 법당을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어느 뭐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세 분이 오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주말이 되면 솔직히 애들이 엄마 오늘도 법당 나가? 손님 봐? 그래요. 그러면 좀 짠해요. 좀 미안한 감이 커요. 안 그러면 이래 굿당을 이제 오면 애들을 떼어놓고 와야 되니까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애들이 큰데 쌤은 또 애들이 어려요. 그냥 그런 저분도 저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애들이 그래 크니까 또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선생님 좀 쉬세요 말려는 못했어요. 그쵸. 근데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해보신 분이 하신다고. 본인이 그런 걸 못하시는 완벽주의시라서 너무 완벽한 걸 막 아마 추구하시니까 본인이 그걸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정도 지키고 무당의 세계도 같이 지키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선생님 되게 중요시하시고 네, 중요시. 이거 하나면 조금 이거는 좀 서운하다. 선생님한테요? 조금 무섭다. 이거는 조금 서운하다. 선생님이 서운한 것보다도 무서운 건 많아요. 뭐가 무서워요? 반문화를 많이 즐겼어요. 일명 막 그냥 노래방도 잘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고 테스트를 받고도 그걸 못 버려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를 갔다 왔는데 선생님한테 들킨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내색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은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야단 맞으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그날 많이 울고 반성하고 그 이후로는 반문화를 끊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시작된 의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승 혜화와 그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오직 제갓집을 위한 혜화의 의식이 시작됐다. 제갓집의 평안을 위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무당 혜화. 그녀는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집중하는데 자신에게 아픔을 털어놓은 제갓집의 마음을 알기에 혜화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으며 노력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는 제자들. 너희 집에 욕심도 많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방문을 뚝뚝 들어가고 아야지야 학교는 댕긴다마는 뭐를 하고 댕기는 거 맨날 첫날 아팠어 마디마디가 다 아파서 아이고 나는 내 자식아 공부도 필요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 등간만 신경 입수구리 빌거이 바르고 댕기고 지금 바르는 것도 하삭거란데 우리 딸은 무슨 내가 제가 많은 거 내가 제가 많아 그랬는가 우리 조상이 제가 많아 그랬는가 자 불어오는 신바람에 이 칠성꽃 풀어가지고 부는 이 바람도 다 오늘 잠자보자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무당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는 혜화.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이 많은 일을 도우며 살아가는 좋은 무당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긴 시간 제갓집을 위해 의식을 이어간 무당 혜화. 그리고 마지막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던 여자 김용석의 시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솔직한 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무당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혜화가 되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데 지금에 와서 안 하던 여자를 하면 애들이 불쌍해지잖아요. 그냥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그러니까 심지어 제 자식에게도 힘들 때건 슬플 때건 기쁠 때건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쌤, 저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많이 모르고 그러는 부분도 쌤이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럼 저 열심히 따라는 가겠습니다, 쌤이. 그냥 다른 사람 진짜 그 단갓집 위에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진짜 무당이 되고 싶어요. 좋은 점 많이 배우겠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엄마를 이제 친엄마를 선생님을 엄마처럼 의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신의 제자길 가면서 선생님 이름에 먹칠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제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 혼자 있다고 밥 걱정해 주시고 혼자 있는데 밥은 먹었니 뭐 어떻게 지내니 항상 걱정해 주시거든요. 또 고를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둔하기도 둔하고 되게 부족한 제자이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